저는 위기 청소년에서 가출 청년으로 정책의 한주한 제도권박 청년들이라는 내용의 발제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오면서도 그랬고 오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어떤 전문가나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에는 저의 실력이나 뭐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좀 오늘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센터나 뭐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 않고 가출한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거리에서 이 친구들이랑 정말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의 아주 현장감 넘치는 어떤 마음들이라 그럴까, 그리고 보통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놓으면 너 이거 있는데 왜 하지 않니? 이거를 이용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뭐 이제 뭐 청년 20살, 21살, 22살이 된 청년들의 마음을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많이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막 전문적이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같이 좀 공감을 해주는데, 이것을 왜 굳이 이야기하냐면 저희들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대상은 사실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과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를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러빙엔즈라는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러빙엔즈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 조성 가정 아이들을 장기간으로 멘토링하고 있는 멘토링 러빙엔즈입니다. 장기간이라 하면 4년에서 10년까지 한 명의 친구를 평생 그 책임을 져주자라는 주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저의 일터고 제가 주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 저는 사실은 조금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빙엔즈 안에 있지만 청소년들, 가출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집단에서 저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가출한 청소년들이고, 밑에 세 번째 청개구리 밥차라고 해서 부천에서 7년째 지금 이제 밥차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단체에서 사회관리 팀장으로 있고요. 청소년에서 가출한 친구들은 쉼터에 잘 가지 않고요. 어떤 법적인 제도 아래 것들을 이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도 않고 이 법들이 아이들과 잘 이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아이들을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없는 현실들인데,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아이들을 살갑게 만나보자 라면서 거리에서 직접 천막을 치고 밥차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저는 3년째 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아서 애쓰고 고민하다가 거리 청소년 희망 걷기 여행 동행이라 그래서 한 달가량 한 명 1대1로 한 명의 친구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해 6월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그 말고 이제 다른 한 명의 팀을 보내는데 제주도를 20일 동안 걸으면서 이제 근본적인 청소년들, 거리 아이들,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져야 됐던 뭐 정서적, 심리적 이런 안정들을 얻을 수 있는 여행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정도예요? 중학생? 만나고 있는 주 대상은 중학생 나이도 있고 14세부터 제가 깊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18, 19, 20, 22 뭐 이 정도 나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나이는 사실은 이제 뭐 성인기, 뭐 청년들 층인데 이 친구들의 뭐 정서나 그런 거는 청년들의 수준이고, 네, 그래서 조금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행을 했던 경로입니다. 그래서 고성에서부터 가방이 한 15km 정도 되는 가방을 메고 무식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행 같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여행은 뒤에 이제 말하겠지만 1대1로 하고 있고, 이 같이 가는 친구가 여행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력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의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 밥차하고 있는 거리에서 아이들 만나고 있는 이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천의 거리인데 거리에서 창밖을 펴서 아이들에게 어떤 문턱 전혀 없이 그냥 누구든 와서 밥을 먹는 행동뿐만 아니라 현재는 매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이틀씩 운영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상시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7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계속 와서 같이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랑방 같이 아이들이 만나고 있고요. 그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청소년 범죄와 뭐 재범률 그리고 성인 범죄까지 연결에 대한 통계 자료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재범률, 그 소년원이나 처분은 아이들의 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41%는 재범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뭐 교육이라는 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건 소년사범 100명 중 67명은 성인범으로 전이된다는 건 1995년에 있던 뭐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의 뭐 연구 결과인데요. 옛날 거긴 하지만 67%가 청소년 범죄 아이들이 이제 성인 범죄로서 전이가 된다고 해서 이게 아까 이제 이필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 그 법을 발의하는 대표들이 우리와 별개 이야기다 라고 해서 현실감이 있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그 어떤 법들이나 그 대표들을 바라볼 때 청년 대표들을 바라볼 때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 거리 아이들도 사실 와닿지 않는 대상의 아이들일 겁니다. 그런데 거리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저는 너무 피부로 와닿고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통계에서는 뭐 20만 명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이 친구들의 살아가고 있는 형태를 바라보면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범죄는 당연히 성인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기 넘어가서의 삶은 뭐 사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계속 범죄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넘기고 싶은데 안 넘어가요. 밥집이에요? 네, 밥집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나오지 않는 거 짠을 넘겨. 잠깐 좀 넘겨주죠. 네. 일단 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질문하셨듯이 아이들의 나이는 14세부터 22세,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나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주거 형태는 뭐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쉼터로 하면은 예시 쉼터, 단기 쉼터, 뭐 장기 쉼터, 그룹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는 단기 쉼터는 3개월까지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단기 이제 갈수록 이제 늘어나긴 하는데 사실 그 가출한 청소년들은 혹은 이제 가출한 청년들은 이 쉼터에 맞지 않는 대상들입니다. 쉼터는 그 이제 뭐 운영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규칙들이 많이 있고요. 이 규칙들이 아이들이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쉼터는 사실 일시 쉼터라는 곳입니다. 일시 쉼터는 최장기간 일주일까지 머물 수 있고 일주일을 머물고 나서는 3일 동안 들어갈 수 없고 3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일시쉼터 안에 있을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의 외출이나 외박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냥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가출한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친구고 노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잠만 자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찜질방 그리고 길 위락을 했는데 정말 그냥 길바닥에서 노숙을 많이 하고요. 이제 병원 같은 계단, 병원이 좀 따뜻하니까 병원 계단이라든지 뭐 아파트 그 어떤 계단 사이
뭐 이런 데들에서 뭐 주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텔이나 가출팸 자취방 뭐 이런 데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쉼터를 제외하고 뭐 길 위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다 돈이 들어가는 곳들인데, 아이들의 수입은 뭐 도둑질, 휴대폰을 뭐 중고나라 같은 데 갖다 팔거나 이런 식으로 휴대폰 폰팔이라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뭐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거래를 하고, 조건 만남, 조건 사기, 그냥 사실은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익숙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사실 초반에 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뭐 어마어마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을 더 가깝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내 친구로, 내 동생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가십거리로 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에 이제 이후에 조금 거리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할 텐데, 가십거리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그냥 다큐멘터리, 나와 다른 대상의 이야기로 여겨주시지 마시고, 그냥 나의 아이의 이야기, 나의 자녀의 친구의 이야기, 내 이웃의 이야기로 조금 여겨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복지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와 거리가 전혀 멀었는데, 가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던 계기들이 있습니다. 이 계기들은 어떤 거냐면, 쉼터 혹은 그 기관에서 사람들의 한계들을 계속 만나게 됐었습니다. 어떤 한계들이냐 하면은, 저를 가장 충격을 줬던 친구인데, 사진이 잘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저기 있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인데, 사실 저 친구는 이제 조건 만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고요. 나중에 나가게 되면 이런 사진 같은 거 좀 안 나갔으면 좋겠고요. 조건 만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보면 화장도 되게 진하고, 조건 만남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을 화장으로 가려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돈의 씀씀이나 옷을 입고 다니는 거나 보면은 당연히 이 친구는 조건 만남을 하고 있구나, 성매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 뒤로부터 쉼터, 단기 쉼터, 뭐 그룹홈 이런 시설을 살아보지 않은 곳이 없이 계속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 친구에게 너는 뭐 조건 만남을 하니, 혹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친구는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계속 당했었고, 그냥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친구는 그랬었구나 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어떤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고서는 이 친구의 인생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리라는 것도 역시 자연스럽게 느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쉼터의 어떤 직원도, 어떤 사람도 이 친구에게 그 어릴 때의 가정의 문제들을 뭐 굳이 되묻지 않았고, 이 문제들의 마침표를 찍어주려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게 됐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이렇게 서둘러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평생 두 명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한 명은 저였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그 아버지와 부모님이 어머니가 가서 이거 사건을 무마를 시켜버렸었고, 그 뒤로 계속 그 상처 때문인지 이 친구는 계속 조건 만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와의 만남 안에서 저는 사실 쉼터 선생님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고 어떤 보호권도 어떤 것도 있지 않은데, 저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그냥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됐었냐면, 이 친구가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저와 같이 만나고 있던 대표님들은 이거는 재판을 해서 아버지에게 벌을 줘야 되고, 그 어떤 사건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이 친구의 삶은
그 10대 성추행 받았던 10대에서 멈춰지게 될 거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 친구의 삶을 봤을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만 같아서 저는 이걸 마무리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친구가 거주하고 있던 쉼터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뭐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전혀 진행을 하지 않았고 우리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뭐 이 친구가 직접 이야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역량 밖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실은 기관은 아니고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저와 이제 아는 변호사들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 친구의 지금 재판을 2년째 1년 반째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삶을 바라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분 있다 걸릴 거짓말들을 하고요. 혹은 어떤 친구는 아주 안전한 곳에 이제 한 2년, 3년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용돈도 있고요, 집도 있어서 뭐 매춘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는데도 종종 가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성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이제 이분이 그 이제 뭐 위탁 부모가 물었는데 잘 이야기하지 않다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삼촌한테 성매매를 당했었고, 성추행을 당했었고, 그때 성추행 당하면서 이제 이 친구는 정서적으로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죠. 그러고 나서 성추행을 당할 때 부모 그 삼촌이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줄 거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아마 이 친구가 느끼기에는 그 순간의 애정들과 그 순간의 관심과 사랑이 거의 유일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좀 표현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는데도 자기는 그 성관계를 할 때의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너 끝까지 같이 할 거야. 내가 너 계속 만날 거야. 이 순간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 삶들을 살더라고요. 사실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 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한계들을 느끼냐면은 이거는 어떤 제도와 어떤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정말 가정에서부터 건강하게 자랐어야 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건강하지 않게 이미 성장을 해 있던 친구들은 이제 정말로 뭐 이제 답이 없다 저는 느껴지고요. 네, 그렇고요. 제가 시간이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초반에는 집에 아까 그 동영상을 보려던 데 나왔었던 건데 초반에는 집에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안전한 집에 돌려보내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이미 안전한 가정이 없고 그 정서적인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이미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 쉼터도 어떤 법도 어떤 도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은 한 명의 친구와 한 달간의 여행을 가고요. 이 한 달간의 기간 안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직면해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늘 가출 청소년, 늘 문제야, 늘 이제 그런 소리, 넌 쓰레기야 뭐 이런 소리만 듣던 친구들이 한 달의 여행을 하면서 넌 도전자가 되고 어떤 이제 스스로 여행가가 되고 이제 스스로의 삶을 조금씩 꿈꿔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앞으로도 거리 아이들을 계속 만날 건데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넘어선 정말 만남과 만남, 사람과 사람, 정서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함을 이제 가장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거리 청소년 희망 돕기 여행의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 MP3 없이
아이들과 이제 정말 자기와의 만남을 만날 수 있게끔 여행의 구조를 만들었고, 하루에 30km, 한 달에 500km 정도 신체적, 정신적인 그 한계를 극복해가는 여행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답을 정해주죠. 쉼터는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취업을 해라.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의 근력을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친구의 20대에 넘어서의 이후의 삶은 현재의 삶과 너무너무 불보듯 뻔하게 살고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행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이게 너무 이야기를 주저리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그 발제 제목은 위기 청소년에서 가출 청년으로 정책의 한계와 제도권 밖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서적인 문제에는 법과 제도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다라고도 사실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더 소규모 집단의 더 한 명의 장기간의 이런 법적인 체계 안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이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마디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그냥 밖에서 거리에서 만나고 있고요. 이 친구들에게 어떤 걸 특별한 것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서적인 만남, 그냥 같이 밥 사주고요, 같이 캠핑을 가고요,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이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정말 그냥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느끼는 차이가 있습니다. 쉼터 선생님들에게는 나는 이 역할까지 할 거야 라고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쉼터의 어떤 구조는 8명, 10명을 한 명의 선생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관계들을 맺을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관계를 맺고 밥을 사주고 그냥 친한 형, 친한 누나가 친한 그냥 오빠가 되어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저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여자인 친구가 태어나서 2명에게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어떤 과거의 제일 큰 상처의 이야기를 저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밖에 하지 않았었는데, 이 관계가 만들어가는 것들, 이 관계가 정말 자기를 치유해가는 것들을 느끼고 있으면서 거리 아이들, 우리가 사실 어떤 좀 밝은 세상 안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거리 아이들, 그러나 이 친구들이 곧 이제 청년이 되어서 사회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저도 아직은 답을 잘 모르겠으나 현재 이 친구들 어떤 대상화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정말 관계와 정말 애정과 진심 어린 만남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원래 이야기하려던 것들이 한번 이제 압박이 돼서 시간적으로 좀 느껴져서 계속 이야기를 못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